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5월에 자전거 라이딩 중 손가락 골절 사고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9일 하루 개인 휴가를 내고 제주도 한라산 1100고지를 올라갔다가 제주 해안 서쪽을 돌아서 다시 공항에 도착, 집으로 귀가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엄청 좋아서 1100고지의 멋진 사진과 풍광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 내려와서 평지도로를 달리는 도중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에서 바퀴가 도로 홈에 끼는 바람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내리막길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피곤한 상태에서 적절한 휴식과 보급 없이 달리다가 미처 균형을 못 잡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과 지치기 전에 든든하게 간식 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낙상 사고로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 4번째, 5번째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는 인대가 늘어난 정도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오른손 4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부러져서 핀을 넣어 5주간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리고 이후 손가락 사진인데 현재는 피는 뽑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주로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는 가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수술과 치료를 받는 2달 동안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셨기 때문에 혹시 몸에 변화가 있을까 해서 몇 가지 혈액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거의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워낙 대부분의 검사 결과들이 정상 수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간 수치를 의미하는 GOT, GPT가 더욱 줄어들어서 간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금주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들 중 하나인 건강하게 음주를 즐기는 방법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목적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자 했거든요. 술은 안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지만 마셔야 한다면 그래도 건강에 피해가 덜 가거나 안 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알코올의 90%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부분이 간에 도착해서 대사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다시 알데히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식초와 유사한 아세트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세트산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되어 소변 등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술 마실 때 얼굴 붉어지는 사람 있죠? 아세트알데히드가 원인입니다. 문제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해서 독성이 없는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서 분해된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분해되지 않고 몸에 쌓이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배출하려고 구역질, 구토를 하게 됩니다. 술 마실 때마다 얼굴 붉어지고 구역질 나는 분은 절대로 술이 늘지 않으니까 얼굴 붉어지는 순간 이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술을 마셔도 얼굴색 안 변하는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로 분해시키지 못해서 얼굴색이 늦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방어벽인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전두엽을 시작으로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다양한 이상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죠. 술 마실 때 했던 이야기 기억 못하는 분들은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장 술을 끊으십시오.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이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술 마시다 보니 늘었다는 분 계시죠?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효소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술 많이 자주 마신다고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워낙 자주 술을 마시면 미토콘드리아 에탄올 산화 시스템이 발달해서
일부 알코올 처리량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이는 적은 양일 뿐이고 그나마 매일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량이 늘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알코올에 대한 뇌의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뇌가 둔감해져서 예전보다 잘 마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로 술은 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2달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이 매우 여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웬만하면 저녁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니까 저녁에 시간이 많아지고 미뤄놓았던 일들도 많이 처리하면서 지냈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술을 마신 날은 꼭 중간에 깨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풀리지 않았는데 제때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까 매일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저녁자리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술 마신 다음 날은 운동 등 격렬한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래저래 몸에 군살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동안 몸이 좋아졌습니다. 넷째, 예전만큼 술을 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죠. 2달의 금주 기간 동안 술을 안 마실 때의 장점을 몸과 머리가 잘 알게 되었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술을 줄이거나 금주를 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사실 술을 마시면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술 마시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진정작용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잠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은 깊은 잠을 의미하는 REM 수면의 비율을 줄이고 자꾸 깨게 만들어 뇌의 충분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깊은 잠을 잘 때만 가능하거든요. 또한 알코올은 근육 이완 효과와 중추신경계의 상부기도 근육 조절을 방해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소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술을 안 마시거나 술을 마시려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을 감소시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코암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암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 췌장, 심장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질병에 기여한다고 하죠. 당연한 이야기는 하지만 알코올은 구강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7대 암 발병에 직접 연관되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더욱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더욱 위험하겠죠. 셋째, 생식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과음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과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발기부전을 유발하며 정자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배란 및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3개월가 금주할 경우 난임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체중을 감소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거나 줄이고 나서 몸무게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살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은 술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자체에도 칼로리가 있죠. 알코올은 1g당 7kcal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의 4kcal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열량 공급원이죠. 우리 몸의 입장에서 알코올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술과 함께 먹은 음식은 알코올에 비해 칼로리 소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 체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이성의 끈이 풀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안주를 죄책감 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면 평소처럼 식사를 해도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울적할 때 머릿속에 술 한 잔이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즐기는 위스키 한 잔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곤 하죠. 그렇지만 스트레스와 음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한 잔 정도로는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결국 점차 주량이 늘어나면서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고 술로 인해 숙면을 못 취해 더 피곤해진다면 정신건강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술이 아니라 당장 바깥에 나가 뛰거나 뛰기 힘들면 걸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당장 금연하고 술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담배는 안 하지만 술은 마시기 때문에 금주하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맥주 한두 잔에도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 못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멍이 쉽게 드는 경우로 간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분, 음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나더라도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당장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술잔의 크기는 비록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